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물론 이게 올라갈 때는 아마 크리스마스 지난 뒤일 것 같은데, 제가 맨날 판타지 작가님들이랑만 맞아. 주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사실 섭외 쉬운 분들이 판타지 작가님들이라서. 너무 날먹하시네. 네. 판타지 작가님들은 이렇게 형 밥 사드릴게요, 밥 먹으러 오세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찍는데, 로맨스 작가님들은 이렇게 뭔가 더 잘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로맨스 로판 작가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가지고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일단 네, 태린 작가님, 랩 작가님, 또 S 작가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랩 작가님, S 작가님은 사실 조금 비밀리에 그 본명이 나오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셔서 지금 여기서는 가명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훌륭하게 이제 작품을 써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시는 작가님들이세요. 일단은 저도 로맨스 로판 쪽은 잘 사실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 그 독자님들께서도 맨날 판타지 쪽만 올리냐, 판타지 쪽 팀만 왜 많이 올려주시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로맨스 로판 쪽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로맨스 로판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로맨스 로판 잘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로맨스 로판을 잘 쓰는 거. 그러게요. 뭐가 네. 있을까? 로맨스는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시면 되고, 로맨스 크게 말씀해주세요. 로맨스는 아침 드라마 많이 보면 되고. 아침 드라마 많이 보면 돼요? 일단 정말 막장이어야 되나요? 네. 그런 거 대체적으로. 근데 카카오는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독자층이라 그래야 되나? 수위나 이런 부분이 물론 19금을 하긴 했지만 좀 유한 편이고, 시리즈는 아무래도 조금 독자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좀 올드한 편이긴 하죠. 네. 네. 요즘 그래도 카카오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독자 연령층이요? 네. 10대 느낌에서 20대로 그래도 조금 올라간 느낌이 좀 있고, 시리즈는 여전히 30, 40 쪽이 조금 강세가 아닌가라는 느낌? 웹소설 시작이 한 5년, 일단 시장이 한 이제 좀 성장한 지 5년 됐는데, 그때 보던 10대 독자님들이 이제 5년 지나면서 20대로 성장하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지, 나이 든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많이 봐야죠. 그럼 요새 가장 핫한 로맨스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뭐 판타지는 회빙환, 네. 딱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핫한 키워드다 이렇게 딱. 현대 로맨스에서 회빙하면 잘 안 먹고. 그죠. 그거는 네. 남성향 쪽이고, 여성향 쪽에서는 그러면 로판에서는 회빙환에 어울만한, 버금갈만한 이렇게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현대 로맨스는 회빙안이 물론 있긴 있지만 안 먹히는 게 맞고, 그렇죠. 로파는 사실은 판타지랑 똑같이 회빙안이 거의 필수 요소죠. 회빙안이 필수 요소여서 이게 현대 로맨스랑 로판이랑 사실 같이 묶는 거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무협이랑 판타지를 같이 놓고 얘기하는 선이라서 그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고, 현대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약 결혼, 그다음에 몸정, 마음정, 그다음에 재벌남, 그다음에 뭐 평범한 여자, 그다음에 비서물, 이런 거가 아직도 스테디 키워드긴 하죠. 남자가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잘 나가는. 남자는 잘 나가야 돼. 남자가 돈이 없으면 안 되죠, 현대 로맨스에서. 감히 어디 약간 그 기본, 여자가 돈이 많아도 되고, 여자가 재벌이어도 돼요. 그럼 남자가 재벌이어야 돼요. 남자는 더 재벌이에요. 더 재벌이어야죠.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하여튼 뭔가 못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가 잘 나야 된다. 그쵸, 남자가 달라요. 왜냐면 로맨스 자체가 사실은 여성분들의 판타지를 뭔가 이렇게 좀 자극할 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아닌가?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대리만족이. 웹소설 자체가 대리만족이잖아. 웹소설 자체가 이제 대리만족인데, 보통은 이제 감정의 결핍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그러니까 감정의 우위를 여자가 점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로맨스라서. 감정의 우위. 네. 저는
현대 로맨스는 잘 모르지만 약간 로맨스 자체의 어떤 기조가 이제 보통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고 투탑 체제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 주인공한테는 내부적인 결핍이 있고 여자 주인공한테는 외부적인 결핍이 있어서 돈이나 뭐 네. 집안 문제나 맞아요. 서로의 진짜. 결핍을 채워줄 네. 수 있는 그게 그쵸. 거의 주된 플롯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모든 그게. 로맨스 소설에. 그래서 무조건 남자 주인공이 재벌이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이제 남자 주인공의 돈은 여자 주인공이 갖지 못하는 것을 걸 맞아요. 가지고 있고 대신에 남자 주인공은 돈이 많은 대신에 뭔가 가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여자 주인공은 돈이 없지만 뭔가 이런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줄 만한 그런 게 있어서 둘이 만나서 하나를 성성을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돈도 많아요. 착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막말로 돈 없는 여자 왜 만나요? 아니 돈 있고 예쁜 여자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그게 된다. 있어야 그런 말이네. 네, 그게 그렇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는 그게 있어야. 제가 요새 저는 이제 로맨스 쪽은 잘 모르지만 이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로맨스 네. 쪽 관련된 이제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는데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남자 주인공이 나빠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착한 남자는 안 되나요? 아 되긴 돼요. 근데 그래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착한 남자는 꼭 서브 남주로 넣지 메인 남주가 될 수 없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막 하도 많이 해가지고 로맨스 쓰면서 느끼는 건데 착한 남자를 매력적으로 쓰는 것보다 나쁜 남자를 매력적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좀 더 매력이 확 끌리게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쉬운데 착한 남자가 매력적인 건 좀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나쁜 남자가 매력적이려면 좀 더 뭔가에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게 풀어나가기가 조금 더 스토리상으로도 좀 쉽고 좀 그래서 나쁜 남자가 아무래도 좀 더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나쁜 되죠. 남자 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네. 줬다 뺏으면 쓰레기인데 네. 안 줬다가 주면 착한 사람 되잖아요. 약간 그래서 후회물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스테디. 예, 이거 회비환처럼 느껴지는 게 후회남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후회남이란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후회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초반부에 남주가 여주한테 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니까 후회할 만한 짓을 해요. 네. 그래서 독자들은 처음에 쟤는 진짜 안 된다 걸러라 처음에 이러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나쁜 짓을 했지만 후회를 하면서 여주한테 달라붙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여주가 난 그래도 용서 못해 이러면서 점점 용서하게 되는 혹은 용서를 안 하게 이것도 이제 후회남에서 둘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 파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한다 파 예, 이렇게 독자분들이 좀 나뉘는 편이라서 그래서 후회물이 정말 그래서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국 거기서 용서 안 하면은 그 웹소설이 그 서로 끝이 그쵸? 뭐 피폐한 엔딩으로 네. 가긴 하겠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고 새로운 남주가 등장해요. 아니 알고 이러면 약간 로판처럼 네. 가는 느낌이 좀 알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엔 저렇게 해도 여주가 어차피 받아줄 그렇게 거니까. 네, 네. 아 그러네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새로운 남자가 등장하면 그건 거의 로판식의 네, 전개가 거의 많이 로판식이 그대가네요. 맞아 네, 로판은 딱 네. 그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혼물을 예로 들자면 남성향 판타지 같은 경우 이혼물은 거의 90% 이상이 이혼한 와이프한테 다시 가지 않잖아요 주인공이. 보통 다 이혼한 와이프는 피눈물을 흘리고 남자는 이제 주인공이 잘 승승장구. 먹고 잘 살고 네. 거의 그게 약간 지배적인 플롯인데 네. 이제 여성향 로맨스 쪽에서는 이혼물이다 크게 두 파로 갈리는 거죠. 이제 이혼을 해서 후회하는 남편을 받아주는 스토리가 있고 맞아. 그리고 후회하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 첫 번째 스토리를 더 좋아하시는 경향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남성향하고 여성향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성향에서는 이렇게 다시 그 원래 와이프한테 이렇게 다시 가면은 거기서 이제 고구마 욕을 먹죠. 독자님들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나가고 맞아요. 후회물이 좀 그래서 쓰기 힘들면서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가 좀
좀 고착화되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 내년에 바뀌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그것도 바뀔 것 잘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이렇게 여러 경험을 쌓아오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너무 그 후회물 뭐 이런 거나 이제 쓰레기 남주 이런 것도 이제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지쳐있죠. 지친 댓글들도 많이 있고 물론 그게 스테디 키워드는 맞지만 그리고 이제 감히 2023년을 예상해본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네, 좋은데 거기서 남자까지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면 네. 그걸 돈 내고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착한 남주가 대세가 될 거다. 그럼 좋겠다. 아, 그럼 그럼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면 그거 그 스펙타클한 그런 사랑보다 네. 잔잔한 그쵸. 사랑을 조금 그런 로맨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제가 볼 거- 때는 잔잔한 로맨스가 있기에는 그 웹툰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웹소설이 그게 좀 힘든 거라는 게 아무래도 텍스트다 보니까 웹소설은 좀 읽는데 피로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 특히 어린 독자분들은 텍스트 읽는 게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잔잔한 걸로 따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대신에 그래서 자꾸 웹소설 로맨스가 자극적인 네, 자극적이고 계속 뭐 피도 나왔다가 뭐 살도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났다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게 그 피로도를 좀 가감시키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그것도 들더라고요.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확실히 그 너무 그 트렌드가 너무 오래 유지되다 보면은 질리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치는 독자님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남성형 같은 경우도 그 무협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죽어 있다가 살아났죠. 네, 화상 교환을 타고 최근에는 되게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엔 정통 판타지가 많이 죽어 있는데 저는 정통 판타지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판데 소울풍 작가님의 신작도 이제 부활할 거다라고 저는 믿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착한 남주도 착한 남주도 네. 네, 살아나겠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 클래식은 영원하다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약간 그런 약간 다정한 남자, 뭐 조신한 남자, 약간 맞아.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사회가 그런 조금씩 거죠.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변하다 보면은 언젠간 가난한 남주도 통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애잔한 그건 안 돼. 애잔한 그건 안 남자. 돼.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가난한데 너무 착한 남주. 그건 안 될까요? 저도 괜찮은 것 가는데 착한 같은데 남주. 약간 메이저로 올라올 순 없겠지만 하나의 어떤 유행이 될 수는 있진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난한데 착하면 여주가 쓰레기인데 돈이 많아야 되나? 맞아. 그럴 수도 있죠. 남자한테 내부의 결핍이 있고, 네, 남자한테 내부의 결핍이 아니, 있고. 그럴 수 네. 그런 작품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남주류의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역 비서물. 네, 맞아. 맞아. 한번 생각해봤어. 예전에 그 카카오 페이지 김비서 그거 유행할 때 한 번은 생각해봤지만 안 돼. 역 상상. 비성물 괜찮은데. 그렇죠. 네. 역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로맨스 쪽은 클래식은 영원하다. 근데 이제 그렇지 이걸 완전히 뒤집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소재들은 계속 유입되고 그쵸?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네. 2023년도에는 이제 더 새로운 작품들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 이제 기존의 이제 클리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작품들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새해에는 또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또 이제 새 작가님들도 더 좋은 작품들 많이 이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